할아버지, 저 아줌마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평범한 아침 손녀의 말에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녀는 그녀를 피해 숨었고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 9시 회장 저택의 넓은 거실에 촛불 같은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감돌고 있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거실 중앙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민도훈 회장은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8살 손녀 유리는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비서 정소연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유리가 갑자기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소연의 손에서 서류가 와르르 떨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소연이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지만 온몸이 마치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었어요. 유리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맞죠? 유리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정소연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희미하지만 강렬한 기억 조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따뜻한 손으로 열이 난 이마를 쓰다듬어주던 기억, 그리고 무서운 사고의 순간까지요.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소연이 고개를 흔들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유리는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고 소연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회장이 재빨리 손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유리야, 잠깐만. 정 비서님이 놀라셨잖니.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전혀 놀란 기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의 무의식적인 행동들, 유리를 대하는 특별한 방식, 그리고 손목에 있는 그 흉터까지요. 소연은 가슴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현기증이 밀려왔거든요. 무릎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정 비서님, 회장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유리도 울음을 터뜨리며 소연 곁으로 갔죠. 엄마, 괜찮아요? 아파요? 유리의 순수한 목소리에 소연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아는 그 아이일까? 회장은 소연을 소파에 눕히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당장 의사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일,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유리는 소연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깨어나요. 유리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소연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사실 석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야기는 지난 3월 초 아주 평범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따뜻한 봄날이었죠. 하늘은 맑고 파랗게 개어 있었고 상쾌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날 민도훈 회장의 DP그룹 본사 로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오전 9시 정각 회전문을 통해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정소연이었죠. 그녀는 짙은 네이비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 정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수석비서 김재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김 비서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 톤이 말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를 안내해 드릴게요. 김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김 비서가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편이시고 손녀분이 자주 오시니까 참고하세요. 손녀분이요? 소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실렸죠. 네, 8살 유리라는 아이예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죠. 그 순간 소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따뜻하면서도 아린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맑은 목소리가 울렸죠. 할아버지, 유리 왔어요. 8살 유리가 교복을 입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단발머리가 통통 튀며 정말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유리가 소연을 보자마자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연도 유리를 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리야, 왜 울어? 김 비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연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마치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석 달 전 그 월요일 아침 유리의 갑작스런 눈물에 회장실 앞 복도가 어수선해졌어요. 민도훈 회장이 안쪽에서 나오며 상황을 파악했죠. 유리야, 무슨 일이니? 왜 우는 거야? 회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손녀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여전히 소연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언니가.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자신도 왜 이런 기분인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소연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유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 유리야. 나는 정소연이라고 해. 오늘부터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이 유리의 눈물을 닦아주자 아이가 울음을 그쳤거든요. 마치 엄마의 손길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언니, 따뜻해요. 유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요.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소연이 유리를 대하는 방식이 어딘가 특별해 보였어요. 김 비서, 일단 유리를 회장실로 데려가세요. 정 비서님과는 따로 업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김 비서가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리야,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 있으시니까 잠깐 기다리자. 하지만 유리는 소연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언니, 오늘 또 와요? 소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응, 매일 와. 유리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그 대답에 유리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회장실 문이 닫힌 후 회장과 소연만 남았어요. 회장은 소연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정 비서님, 유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보통 경계심을 갖는 편인데 참 신기하네요. 소연은 자리에 앉으며 답했어요. 아이들과는 원래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유리도 정말 사랑스럽네요. 그때 회장이 예리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죠.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이가 있으신지. 소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도 기억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다니요?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소연은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며 말했어요. 3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 후로 기억이 많이 흐릿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하셨지만 회장의 심장이 쿵했어요. 3년 전이라고 했나요? 그때가 바로.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소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회장은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유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정언니 아직 있어요? 유리야, 지금 할아버지가 일하고 계시잖아. 김 비서가 뒤에서 말렸지만 소연이 먼저 일어나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유리야, 이리 와. 유리는 신나서 소연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손이 정말 따뜻해요. 엄마 손 같아요. 순간 소연의 몸이 굳었어요. 유리의 그 말이 마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린 것 같았거든요. 유리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죠.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유리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슬픈 표정이 아니라 뭔가 의문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유리를 꼭 안아줬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모성애가 샘솟는 걸 느꼈어요. 유리야, 언니가 엄마처럼 잘해줄게. 그 말에 유리는 소연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점심시간이 되어 소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회장은 김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정 비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3년 전 사고라고 했죠? 혹시 그때가. 회장이 말을 흐리자 김 비서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회장님 말씀은 아직은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유리의 반응이 너무 특별해요. 그리고 정 비서의 행동도. 그때 복도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리와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유리야, 천천히 먹어. 채알라. 마치 진짜 엄마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회장과 김 비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 아이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았을 때 모든 사람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정소연은 빠르게 회사 업무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회장 저택에서 일이 있어 소연이 함께 가게 됐어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유리가 현관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거든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 유리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유리야, 어디 아파? 소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유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손등을 유리의 이마에 대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열이 나네요. 회장님, 유리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회장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하지만 소연은 이미 유리를 소파에 앉히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고 있었어요. 유리야, 잠깐만 있어. 언니가 시원하게 해줄게. 소연이 물티슈로 유리의 얼굴과 목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능숙한지 마치 수백 번 해본 것 같았어요. 시원해져요. 유리가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목도 아프지? 언니가 따뜻한 물 가져다 줄게. 소연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회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와본 집인데도 부엌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소연이 꿀물을 타온 컵을 들고 돌아왔어요. 유리야, 이거 마시면 목이 훨씬 나아질 거야. 와, 달콤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꿀물을 마셨어요. 소연은 유리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그때 소연이 무의식적으로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꿀잠 자거라. 회장의 심장이 쿵했어요. 그 자장가는 며느리 정은이 유리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거든요. 언니,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유리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소연은 깜짝 놀라며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노래를 불렀나? 미안해, 무의식적으로.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그 노래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유리가 소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소연은 자연스럽게 팔을 벌려 유리를 안아줬어요. 회장은 이 모든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한 모녀의 모습이었거든요. 정비서님, 혹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유리를 안고 있으면서 대답했어요.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유리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나와요.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회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유리가 소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진짜 엄마 같아요. 언니 냄새도 좋고 안아주는 것도 따뜻하고. 소연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이 아련해졌어요. 유리야, 언니도 유리가 정말 소중해. 그 순간 회장은 확신했어요. 아무리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모성애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소연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리가 갑자기 소연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언니,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유리야, 언니는 집에 가야 해. 내일 또 만나자. 소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리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꼭 와요. 물론이지. 약속해. 소연이 유리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유리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해줬어요. 자, 이제 열도 많이 내렸네. 오늘 일찍 자야 해. 유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 떠난 후 회장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내일 오전에 잠깐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회장님.
혹시 정 비서님에 관한 얘기인가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장이 전화를 끊고 유리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유리는 이불을 끌어안고 행복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정은아, 정말 너인 거니?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거야?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꿨어요. 회장은 며느리와 화해하는 꿈을, 유리는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꿈을, 그리고 소연은 작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모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진실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도훈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김재호 비서는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 비서, 자네도 정 비서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요. 특히 유리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김 비서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도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김 비서, 나는 정은이에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김 비서가 놀랐어요. 회장이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회장님, 정은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때 나는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이 넘도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준이가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김 비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의 일들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정은이가 임신했을 때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참 나쁜 시아버지였죠.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하지만 유리가 태어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은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정은이 유리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아픈 남편을 정성껏 돌보던 모습, 어려운 시아버지에게도 항상 정중했던 모습들이요. 그래서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정은이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메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야 겨우 마음을 정했는데, 김 비서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비 오는 저녁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 끔찍한 날을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정은이는 실종됐죠.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회장님, 그때 수색도 충분히 했고, 그런데 김 비서 정말 만약에 정은이가 살아있다면? 회장이 김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럴 리는. 하지만 정 비서님의 행동들을 보면 김 비서도 점점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유리를 돌보는 소연의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자장가 말이에요. 정은이가 유리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유리를 대하는 방식, 아이가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 심지어 우리 집 부엌 위치까지. 정말 그렇다면 기억상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온 거죠. 회장이 일어나서 다시 창가로 갔어요. 김비서, 나는 정은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소연이 출근해서 밖에서 인사하는 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비서님. 아, 정비서님. 안녕하세요. 두 남자는 숨을 죽이고 문 밖의 대화를 들었어요. 유리는 어떤가요? 어제 감기 기운이 있던 것 같아서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관심이 얼마나 진심인지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약도 먹이고 일찍 재웠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오늘 유리 오면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봐드릴게요. 소연의 말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엄마의 마음이었거든요. 잠시 후 소연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케줄 확인 드릴게요. 네, 정비서님.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비서님이 기억을 잃기 전에 혹시 가족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이 당황했어요. 가족이요?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유리를 대하시는 걸 보니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 꿈에서 작은 아이가 나타나곤 했지만 그게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끔 꿈에 아이가 나와요. 정말 사랑스러운. 그때 갑자기 소연이 말을 멈췄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거든요.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회장이 일어나서 소연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그 순간 소연이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회장은 확신을 얻었어요. 정은아, 정말 너구나.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였어요.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소연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죠. 자료 검토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회장이 말하자 소연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소연이 높은 선반에 있는 파일을 꺼내려고 팔을 뻗는 순간이었죠. 정장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손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소연의 왼쪽 손목에 고정됐어요. 거기에는 선명한 흉터가 있었어요.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문 듯한 하얀 자국이었죠.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흉터는 3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며느리의 피 묻은 시계 조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였거든요. 정비서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소연은 파일을 들고 돌아섰죠. 네, 회장님. 혹시 손목에 상처라도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이 당황했어요. 그제야 자신의 소매가 올라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재빨리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건 옛날에 다친 거예요. 소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 흉터의 모양과 위치를요. 언제 다치신 건가요? 회장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소연은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사고 당시. 그 말에 회장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혹시 시계를 차고 계셨나요? 그때 시계요? 글쎄요. 왜 이렇게 자세히? 소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김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다음 약속 시간이. 하지만 김 비서는 회장의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김 비서, 잠깐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간 후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소연은 왜 회장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 비서님, 혹시 3년 전 사고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없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이마를 짚으며 생각해 봤어요. 사실 가끔 악몽을 꿔요.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누가 뭐라고 부르던가요? 정은아, 정은아라고.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 비서님, 아니, 정은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 왜 갑자기? 그 흉터 말이에요. 3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 조각이 있었어요. 피가 묻은 채로요. 회장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 시계는 우리 민준이가 당신에게 선물한 거였어요. 결혼 1주년 기념으로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준이라고요? 그 이름이. 네,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었죠. 소연이 벽에 기대며 가슴을 짚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유리는 당신의 딸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손녀죠. 그 말에 소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회장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어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받아들이시면 돼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 흉터를 만졌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바로 그때 복도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정언니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유리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요. 유리, 내 딸.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질 거예요.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유리가 뛰어들어왔어요. 정언니, 왜 우세요? 유리가 소연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소연은 유리를 바라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유리야, 언니가 아니라.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아직 유리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괜찮아요, 언니. 유리가 안아줄게요. 유리가 소연을 꼭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체온에 소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하지만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장은 소연과 유리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을 다시 지킬 거야.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김 비서는 회장의 긴급 전화를 받고 회사로 향했어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들어야 했거든요. 김 비서, 이제 확실해졌어요. 회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목 흉터 이야기를 들은 김 비서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다면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정은이가 놀라지 않도록요. 회장이 당부했어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시 주변 병원들을 모두 조사해 보죠. 김 비서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3년 전 교통사고 환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김 비서가 의무 기록과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가족이시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이해합니다. 실은 실종된 며느리를 찾고 있어요. 김 비서가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이 동정심을 보였어요. 그럼 일단 날짜별로 응급실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더라도 상황이 비슷한 환자가 있었는지. 1시간 후 김 비서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여기 있네요. 3년 전 10월 15일 신원미상의 여성 환자. 중상의 기억상실증. 기록을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손목 부상도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한 달 정도 치료받다가 의식을 회복했는데 기억상실 상태였어요.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 후에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렸고 새로운 신분으로 생활하게 됐어요. 김 비서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혹시 그때 사용한 가명이 정소연인가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김 비서는 급히 병원을 나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 비서님이 바로 며느리님이 맞아요. 전화 너머로 회장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인가요? 김 비서 고생 많았어요. 아직 더 조사할 게 있어요. 이제 정 비서님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김 비서는 다음으로 소연이 머물렀던 임시 거처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그녀를 도왔던 사회복지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소연 씨요? 물론 기억해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박지영 복지사가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기억을 완전히 잃었는데도 너무 착하고 성실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볼 때면. 아이들을요? 네, 여기 임시보호소에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소연 씨가 정말 잘 돌봐줬어요. 마치 원래 엄마인 것처럼요. 김 비서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가끔 잠꼬대를 하곤 했어요. 유리야, 민준아 이런 이름들을 부르면서요. 그 말에 김 비서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1년 정도 여기서 지낸 후에 독립하셨어요. 비서 교육도 받으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김 비서가 복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올 때 그녀가 한마디 더 했어요. 참, 소연 씨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요? 언젠가는 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기억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김 비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은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오후에 김 비서는 소연이 일했던 이전 직장들도 방문했어요. 어디서나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소연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특히 직장 동료들 중에 아이 있는 분들을 잘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도 해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마치 경험이 많은 엄마 같았어요. 모든 증언이 일치했어요. 소연은 기억을 잃었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엄마였던 거예요. 저녁이 되어 김 비서가 회장에게 돌아왔을 때 회장은 유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언니는 언제 와요? 유리가 계속 소연을 찾고 있었어요. 곧 올 거야, 유리야. 회장이 다독이며 답했어요. 그때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비서가 조용히 보고했어요. 회장은 유리를 할머니께 맡기고 김비서와 따로 이야기했어요. 어떤가요? 확실합니다. 정비서님이 며느리님이 맞아요. 모든 증거가 일치해요. 김비서가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병원 기록, 복지사 증언, 이전 직장 동료들 이야기까지 모든 게 정은 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회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갑자기 모든 걸 털어놓으면 정비서님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특히 유리도 생각해야 하고.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연이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소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제 일로 밤새 고민했던 게 분명했어요. 정비서님, 괜찮으세요?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아주 생생한 꿈을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꿈이었나요? 작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은아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회장과 김비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정비서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기억을 되찾으실 거예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유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회장 저택은 평온했어요. 소연은 회장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유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과 놀고 있었어요. 그 인형은 3년 전부터 유리가 늘 끌어안고 다니던 것이었죠. 유리야, 그 인형 정말 오래됐구나. 소연이 유리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인형을 보자 왠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엄마가 사주셨어요. 유리가 인형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가 사주셨다고? 언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유리를 위해 특별히 사주신 거래요. 회장이 소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 인형은 정말로 정은이 유리에게 사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이상한 게 있어요. 유리가 갑자기 인형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소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이 인형배 부분이 봉제가 좀 이상해요. 마치 뭔가 넣은 것 같아요. 유리가 인형의 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정말로 다른 부분보다 두툼한 느낌이었어요. 소연도 인형을 만져봤어요. 확실히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유리야, 한번 열어볼까? 네, 궁금해요. 유리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인형의 실밥을 풀기 시작했어요. 회장도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인형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예상도 못했거든요. 실밥을 다 풀고 나자 인형 배 안에서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어요. 우와, 정말 뭔가 있었네요. 유리가 신기해하며 비닐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소연이 사진을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이거는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자신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언니, 이 사람 언니랑 똑같아요. 유리가 깜짝 놀라며 소연과 사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회장이 사진을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사진은 유리가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정은아, 정말 너구나. 회장이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소연은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리운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이 남자분은 누구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에요. 제 아들이자 당신의 남편이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민준아. 소연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이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유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언니가 진짜 제 엄마예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아이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소연은 유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진 속의 갓난아기가 바로 지금의 유리였어요. 유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소연이 유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모성애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정말 엄마가 맞아요? 유리가 소연의 품에서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유리야. 엄마가 기억을 잃어서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소연이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유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들었는지, 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괜찮아요, 엄마. 유리는 엄마가 돌아온 게 제일 좋아요. 유리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 소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도 이 감동적인 모녀의 재회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정은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도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특히 민주님에 대한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요. 회장이 위로하며 말했어요. 유리가 갑자기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유리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해? 엄마가 밤에 이불 덮어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거요. 그리고 아플 때 등을 토닥여 주시던 것도. 유리의 말에 소연은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아이의 기억이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유리야.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소연이 유리를 더욱 꼭 안아줬어요. 3년간의 공백이 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이 가족을 지켜야겠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일이 있었어요. 소연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고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유리는 소연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엄마의 따뜻한 품이었죠. 소연은 유리를 침실로 데려다 눕히고 나서 회장과 단둘이 거실에 남았어요. 촛불처럼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소연을 바라보며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 비서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은 깊은 숨을 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소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은아. 그 한마디에 소연의 온몸이 전율했어요. 그 목소리, 그 억양, 모든 게 너무나 그리웠어요. 아버님. 소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호칭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은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 너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게 아버지 잘못이었어.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부족했어요. 아니야, 정은아. 너는 완벽한 며느리였어. 아니, 완벽한 딸이었어. 회장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너를 데려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 셌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믿지 못했어. 회장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유리가 태어나고 너의 진심을 보면서 깨달았어. 너만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긴장감, 차가운 시아버지의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들이요. 민준 오빠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소연이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민준이가 그랬지. 그 아이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어줬어. 회장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은아, 아버지가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 사고가 난 그날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는 저녁, 민준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기억. 그리고 아버님께 사과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소연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민준 오빠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회장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날 아버지가 너희를 부른 거야. 정식으로 사과하고 너를 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 길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고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돌아왔거든요. 민준 오빠가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은아, 유리를 부탁해.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해줘라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 의식을 잃기 전까지의 모든 순간들이요. 아버님, 저 때문에 민준 오빠가. 소연이 자책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정은아. 그건 사고였어. 아무도 잘못이 없어. 하지만 제가 살아남았는데 민준 오빠는. 정은아, 민준이가 너를 지켜준 거야. 너와 유리를 위해서 말이야. 회장이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니? 너와 유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고. 소연은 회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준 오빠와의 추억들, 유리를 낳던 날, 그리고 아버님과의 어색했던 시간들까지. 정은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제대로 딸처럼 사랑해 줄게.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네, 아버님. 저도 이번에는 정말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오해와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침실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할아버지. 유리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고 있었어요. 유리야, 이리 와. 소연이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유리는 반가워서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이제 정말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응, 유리야. 엄마가 모든 걸 기억해냈어. 소연이 유리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유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야. 회장이 두 모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3년간의 분리와 아픔이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만이 남았어요. 민준아,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회장이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회장 저택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젯밤의 감격적인 재회 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소연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되찾은 기억으로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친숙했어요. 자연스럽게 유리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죠. 정은아, 이렇게 일찍. 회장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이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이 꿈만 같았거든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유리가 좋아하는 팬케이크 만들고 있어요. 소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레시피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신기하게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유리가 딸기 올린 걸 제일 좋아하죠? 소연이 딸기를 예쁘게 올리며 말했어요. 회장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유리가 잠옷을 입고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우와, 엄마가 팬케이크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리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소연이 무릎을 꿇고 유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응, 유리야. 엄마가 매일매일 맛있는 걸 해줄게. 정말요? 매일요? 유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연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엄마가 곁에 있잖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모습은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님, 저 질문이 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보렴. 민준이 무덤에 가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유리도 젓가락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지. 민준이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오후에 세 사람은 함께 묘지를 향했어요. 차 안에서 유리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소연이 유리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그럼 유리야. 아빠는 우리가 다시 만난 걸 보고 정말 기뻐하실 거야. 묘지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민준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민준아, 미안해. 이제야 왔어. 소연이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올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유리가 정말 많이 컸어. 너를 많이 닮았더라.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어. 회장과 유리도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 엄마가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해요. 유리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가방에서 꽃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어요. 민준아, 약속할게. 유리 잘 키울게. 그리고 아버님과도 진짜 가족이 될게. 바람이 살랑 불어와 소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바람이 따뜻해요. 유리가 말했어요. 소연도 그 바람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유리야. 아빠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묘지에서 돌아온 후 저녁 시간이 됐어요. 소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회장이 다가왔어요. 정은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회사 일 말이야. 계속 비서로 일할 건가? 소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유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3년이나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회사는 그만두는 게 어떨까? 집에서 유리를 돌보면서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렴. 회장의 배려에 소연이 고마워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너는 이 집의 안주인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유리는 소연의 무릎에 베고 누워 있었고 회장은 옆 소파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도 함께 있을 거죠? 유리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유리야, 엄마가 어디 안 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정말 좋아요. 꿈만 같아요. 유리가 소연의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소연은 유리를 안고 침실로 데려가 재웠어요. 침실에서 나온 소연에게 회장이 말했어요. 정은아,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님.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요. 너가 며느리라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 이제는 딸이라고 해야겠구나.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버님, 앞으로 정말 잘해보자. 민준이가 못다 한몫까지 내가 해줄게. 네, 아버님. 저도 정말 좋은 딸이 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3년 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옆방에서는 유리가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고 회장도 오랜만에 평온한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난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죠. 민준아, 지켜봐줘.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게 살 테니까. 소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때 유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같이 아침 먹어요. 그래, 유리야.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모녀가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예요. 진짜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따뜻한 5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장 저택의 식당에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어요. 소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에는 유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회장이 즐겨 드시는 나물 반찬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침 먹어요. 유리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유리야, 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소연이 다정하게 타이르며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모녀 사이는 정말 돈독해졌어요. 미안해요, 엄마. 근데 너무 배고파서. 유리가 애교를 부리며 식탁에 앉았어요. 회장도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우리 유리가 많이 컸네. 이제 정말 의젓해졌어.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유리는 엄마를 되찾은 후 더욱 밝아졌어요. 할아버지, 오늘 공원에 가기로 했잖아요. 유리가 신나게 말했어요. 오늘은 가족 모두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유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꼭 가야지. 소연이 미소 지으며 유리의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식사를 하면서 회장이 말했어요. 정은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아버님.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소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기억을 잃고 혼자 살았던 3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유리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리야, 엄마도 유리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유리의 천진난만한 말에 두 어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우리 유리야, 계속 행복하게 살자. 회장이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소연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회장이 말렸어요. 정은아,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유리랑 준비해.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하는 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가끔 설거지하는 게 어때? 회장의 말에 소연이 감동했어요. 예전에 엄격한 시아버지에서 이제는 정말 자상한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감사해요, 아버님. 소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세 사람을 맞아줬어요. 유리는 신나서 뛰어다니고 소연과 회장은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은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민준이 생각이 많이 나네.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아버님. 민준이가 여기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연도 아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네, 분명히요. 두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민준을 그리워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이리 와봐요. 유리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두 사람이 유리에게 다가가 보니 아이가 예쁜 꽃을 발견했더라고요. 이 꽃 정말 예쁘죠?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 좋겠어요. 유리가 순수하게 말했어요. 그래, 유리야.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소연이 유리와 함께 꽃을 따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리가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유리야,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을 거야. 소연이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매주 가족 나들이 해요. 그럼 우리 유리가 원한다면 매주 가자.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소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보며 회장이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구나. 아버님, 정은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그때 유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두 사람을 꼭 안아줬어요. 엄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유리 많이 사랑해.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유리를 재우고 난 후 소연과 회장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정은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앞으로 정말 좋은 딸이 될게요. 그리고 유리도 잘 키울게요.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될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행복한 꿈을 꿨어요. 소연은 민준과 함께 가족 모두가 행복한 꿈을, 유리는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꿈을, 회장은 완전해진 가족과 함께하는 꿈을 꿨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소연은 창밖의 따뜻한 햇살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준아, 고마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테니까 하늘에서 지켜봐줘. 유리가 방에서 나와 소연을 안아줬어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유리야, 정말 좋은 아침이구나. 회장도 나와서 세 사람이 함께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회장이 말했어요. 네, 영원히요. 유리가 크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완전해진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요.
이제 이 집에는 매일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넘칠 거예요. 민준이 바라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드디어 완성된 거였어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